방금 소개받은 유동환입니다. 건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문받은 주제는 약간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인문 콘텐츠 학회장이고 뭐 콘텐츠 전문가고 하니까 뭔가 도와주고 점점 그래서 한참 듣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에코뮤지엄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테고, 두 번째는 착한 얘기보다는 보시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주민들 아마도 평생 동안 대중문화를 즐기셨을 테고 대중매체를 사용하실 테고 휴대폰을 갖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 걸 상품으로 소비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래서 설득과 이런 설득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이 좀 많고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 앞부분에 제 이메일 주소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노출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 10년 회사를 했기 때문에 고객이 감동해서 사망할 때까지 답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원래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사무처장님하고 같은 학과를 나왔고요. 아무도 안 불러주길래 글 쓰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 문화유산이라든가 옛날 것들, 오래된 것들에 관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책을 쓰거나 공연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상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아까 세계유산 얘기가 나왔는데 서원 하고 사찰 세계유산 등재의 신청서를 제가 작성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근데 저한테 항상 이런 주문을 해요. 서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건 서원 전문가가 쓰겠죠. 저한테 부탁하는 건 항상 뭐냐면 이 서원은 어떻게 관리, 운영, 홍보할 것인가? 이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서원 등재 신청, 세계유산 신청서 뒷부분에 항목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원형 가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세계인들한테 홍보하고 선전하고 또는 주민들이 향유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책이 나왔는데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 연구 그래서 문화재청이 지금 문화재 관리 활용 국을 만들었는데 최초의 활용과를 만드는 정책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헤리티지 업무와 관련된 것 중에 헤리티지를 어떻게 관리, 운영, 활용 또는 돈으로 만들까?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부분은 제가 이제 회사를 하면서 3D 기반의 콘텐츠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약간 그때 맛이 가가지고요. 안동에다 차렸습니다. 그래서 안동과 경북에 있는 한옥들을 전부 3차원 3D로 만들어가지고 게임 회사에 팔 거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했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2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했었냐면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박물관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했더니 잘 아시는 거대한 박물관 전시회사들이 기획을 해갖고 오면 콘텐츠 사업을 주겠다 그래서 뭐 시공피크 이런데 그래서 그냥 철학 공부하다가 정치 공부를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3D가 있고요. 밑에 보면 스페이셜 스토리텔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보급이 아직 초창기인 공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 콘텐츠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 콘텐츠를 다루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헤리티지와 공간 콘텐츠 두 영역에 대해서 혹시 업무가 발생하시거나 아까 앞에 발표자분께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에코뮤지엄을 박물관 전시학의 측면에서 가르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럽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다 본 그 장소에서 떠납니다. 두 번째 6.25를 겪어서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장소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장소의 장소성을 복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것에 그러니까 유물들도 다 현장에서 이탈돼 버리거나 건물들도 다 파괴되거나 수많은 댐들과 도로를 만들면서 이전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뭐가 남을까? 이제 그게 제일 화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을 디지털도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대적 방법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브레인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연상시키는 머릿속의 시나리오 전략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학술적 비속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찾아서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이렇게 엄청나게 긴 얘기들이 쭉 적혀 있는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주로 제가 문화유산 쪽 일을 하니까 문화유산 활용 보고서 중에 주민 참여 이러이러한 성공 요인과 이러이러한 실패 요인. 근데 요약하면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주민들한테 강한 동기를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이야기와 관공서에서 하는 이야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모티프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모티프가 있죠. 빚을 갚아야 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데 대부분의 계몽적인 이야기들은 모티프가 적어요. 두 번째,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 리턴이 관건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작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행위 방식 이런 것들이 문화의 줄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포용하셔야 됩니다. 이 제가 안동에서 10년간 사업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인내심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성공 사례, 해외 성공 사례는 이게 이렇게 성공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무진장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주민이 훈련되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그래서 잠깐 저희 쪽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체 콘텐츠가 뭐냐? 여러분 매일매일 콘텐츠를 즐기시죠? 휴대폰만 열면 콘텐츠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보와 콘텐츠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정보가 나오고요. 그 중에 있다 재밌다 그러면은 콘텐츠입니다. 객지 나와서 고생하는 단어입니다. 필로소피. 제가 대학을 딱 입학하니까 이 사무처장님도 똑같은 소리 들었을 텐데 모두 실망한 얼굴 있죠. 모든 가족이 실망한 얼굴에 이하리의 개통철학관을 짓겠지. 그리고 이렇게 많습니다. 경영철학, 무슨 국정철학, 그럼 에코뮤지엄 철학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콘텐츠도 그렇습니다. 콘텐츠. 넌 콘텐츠가 없어. 욕이죠. 왜 없는지 아시겠어요? 콘텐츠가 없어. 이게 내용이 없다. 내실이 없다. 뭐 등등등. 그렇죠? 거꾸로 관공서에서는 K 콘텐츠 어쩌고저쩌고 K파 뭐 K자를 붙여가지고 참 난리 부르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콘텐츠는 창작물입니다. 여러분 책에 목차가 콘텐츠 이렇게 돼 있죠. 그 책에는 뭐가 실리죠? 새로운 연구물, 새로운 의식의 산물을 실어 넣습니다. 하늘 아래 하나뿐인 것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5층 이상 올라오면 극단적인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리가 떨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무처장님 절 모르십니다. 근데 온 동네가 저렇게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나 성공하면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그걸 강도를 강화시켜요. 저 정도는 죽지 않을까요?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상품이에요. 콘텐츠는 절대적으로 상품입니다. 제가 저희 학과 학생 1학년 1학기 문화 콘텐츠 개론이라는 수업을 제가 6년째 맡고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예술이나 작품 하려고 오는 것들은 당장 퇴실해도 좋다. 돈을 벌고 싶으면 이 수업을 들어도 좋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화산업, 문화상품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 부가가치를 콘텐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문화를 붙였어요. 문화로 돈 버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쓰시죠. 최근에 더 많이 쓰라고 그러죠. 넷플릭스로 끝날 줄 알았더니 디즈니 플러스까지 오마이갓 이러잖아요. 자 보세요. 산업상품입니다. 세계 최초의 캐릭터 상품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 연구해야 돼요. 정말 미국 자본주의 꽃 중에 꽃인 사람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그 영화관에 흔한 노란, 여러분 아시죠? 미제 연필에다가 미키마우스 얼굴을 인두를 이렇게 지져가지고 팔았어요. 그 연필 가격에 몇 배를 팔았을까요? 5배를 팔았습니다. 첫 번째 상품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관객들은 뭘 산 거죠? 연필을 샀나요? 미키마우스를 샀나요? 그렇죠. 이렇게 잘 이해하는 학생들은 좋아요. 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쓰세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두를 그냥 팔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똑같은 그람수로 볶아가지고 스타벅스라는 마크를 붙여서 팔면 얼마가 되죠? 100배 이상 팔립니다. 같은 그람수에. 근데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팔면 어떻게 되죠? 잘 여과해가지고 똑같은 그램수로 따지면 1000배 이상의 금액이. 근데 이럽니다. 커피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스타벅스 마크가 딱 찍혀져 있는 굿즈를 팔아요. 처음 커피의 저 굿즈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1만 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과 감성을 파는 방법이에요. 저 얼마나 스타벅스가 사악한지 보세요. 소외해 특집 굿즈예요. 이런 그 미국 놈이 한국 세시 풍속까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 그러면 그 체험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1번 오감입니다.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여러분 모든 콘텐츠는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죠. 근데 뭐가 잘 정복이 안 돼요? 후각, 미각 잘 안 되죠.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크린에다가 제가 김치찌개를 부대찌개를 바글바글 끓이면은 여러분들 침을 꿀꺽 삼켜요. 이거 왜 그러죠? 아무것도 감각하지 않았는데 원래 갖고 있는 기억은 아는 맛이 무섭죠. 여기다 제가 단팥빵 하나만 딱 보여줘도 어떻게 돼요? 꿀꺽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각이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색깔이 떠오르세요? 까만색? 그런 분들이 제일 재미없는 분들이세요. 여기 되게 까만색이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 착해. 너무 착해. 빨간색, 하얀색. 종합하면 뭐가 되죠? 프레젠트,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카콜라가 만든 문화적 상징 중에 하나가 산타 클라우디우스의 미국 버전 산타클로스. 원래 녹색인 건 아시죠? 자, 언어를 조작하기도 하고요. 인지작용을 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책 읽듯이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2개를 해놨어요. 릴레이트, 관계하고 행동.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 K 콘텐츠를 보급하는 중대한 이유. 벌써 20년째 한국 사람들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체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개떼같이해요. 관계망. 여러분 오른쪽 그림 많이 보셨죠? 리니지. 잘 안 보셨구나. 정말 최악입니다. 예. 나랑 놀지 마. 예. 여러분 한국의 MZ세대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전부 게임하면서 뭘 하죠? 수다를 떨죠. 손가락으로 수다를 떨어요. 손수다를 수다. 그러면서 뭘 팔아요. 팔고 공성전을 펼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래요. 게임 플러스 무려 5가지 행동을 해요. 아예 집에 가시면 있잖아요, 애들. 그리고 쳐 죽이고 싶고. 그 애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 전 세계 콘텐츠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이 콘텐츠를 디지털에서만 즐기지 않고 액티비티를 현장에 쏟아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빵순이 빵에 대해서 이렇게 쫙 올라오면 인스타에 올라오면 즉시 가서 드시죠. 네. 그것도 순례를 하죠. 경건한 마음으로 배우세요. 자, 마지막으로 콘텐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스토리텔링 북이라고 써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스토리북입니다. 텔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꿈을 자극해야 되고 모티프가 있어야 됩니다. 뭐뭐뭐뭐 하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야기 중에 특정한 죽여주는 이야기가 킬러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BTS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유명한 가수, 아이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애들은 어떨까요? BTS의 세계관은 뭘까? 이런 것 세계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엑소의 세계관, 우주를 구하고 얘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엔 연설을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나만의 가치를 사랑하는 존재. 이걸 가지고 이 BTS 7명이 각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미들은 그냥 아미가 아닙니다. 이건 평화의 문화 전사들이에요. 경배하라. 다 같이 경배하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어요? 너의 이야기다라고 호소해야 돼요. 너만의 이야기. 그리고 변주를 허락해야 되고 등등등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재미를 낳아요. 그때 좀 넘어가 보죠. 재미의 또 하나 핵심 요소가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도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다 가르쳐주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자국 가서 다 설명해 주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경기만에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고 끝. 부가가치 불가. 도전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너랑 관련이 있어. 너 얘기야. 그게 있고요. 이 과정에 학습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게 자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1번 뭐라고 그랬죠? 창작물이어야 되고 자 2번 체험의 결과인데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의 복합체고 이 체험을 꿰뚫고 있는 질서가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콘텐츠 팔아먹는 방법이 여기 스토리텔링입니다. 뭐가 더 붙였죠? 텔링이 붙였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 그러지 않고 입하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부터 텔링 동사가 붙어 있어요. 자, 보시면 둘 중에 어떤 이야기,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이야기가 재밌어요? 옛날 옛적에 춘향이와 몽룡이가 눈이 맞아서 잘 살았더래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기생의 딸 춘향이와 사또의 아들 몽룡이가 서로 사랑했더래요. 점점점. MZ세대는 바로 알아들어요. 이 첫 번째 구절이 뭐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재밌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주관식은 주로 긴 게 답이에요. 오른쪽이죠. 예,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네. 왜 그러죠? 왼쪽은 뭐예요? 정보를 완성시켰어요. 자, 오른쪽 거는 뭐예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뭔 남의 얘기야.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어공주 스토리 왜 재밌어요? 물고기와 사람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애틋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으세요? 자, 결국은 뭐가 있다는 거죠? 갈등과 희구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죠?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일단 소구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야 거기 말이야 그 청산도를 갔는데 이런 게 있어. 이러죠. 세계관을 설계해요. 내가 언제 어디를 갔었다. Once upon a time 누가 존재하고 겁나 무서운 뭐 이런 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죠. 세계관을 설계하고.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근데 어쨌든 보세요. 이 바구는 깊어지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춘향전만큼 전통 스토리 중에 영화가 많이 된 경우가 없는데요. 제 1호 작품은 일본인 작품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춘향전을 사랑해서 근데 이 작품이 안 남아있어요. 제가 2년을 쫓아다니면서 일본의 아카이브까지 뒤졌는데 어쨌든 임원택 감독 작품까지 쭉 나타났습니다. 이건 원형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왜 깊어지기라고 했는지 그 다음 보세요. 비틀기가 있어요. 이거 뭐죠? 가장 최근에 거 방자전 보신 분 많죠? 뭐가 바뀌었죠? 원형 스토리를 바꾸진 않았지만 다른 공감대를 만들어냈죠. 원래 방자랑 춘향이가 사랑했을 때 그거죠. 춘향이와의 관계의 미담을 통해서 이몽룡의 성공 스토리, 이건 정치적 조작과 언론 조작 관련된 거요? 이런 겁니다. 오 마이 갓. 근데 너무 막장이죠. 그 얘기. 이런 훌륭한 지적을 역시 철학과 출신이에요. 네. 여러분 막장이 계속 팔리죠. 막장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본질이 막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탈선 춘향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몽룡이가 딴짓을 해요. 주인공의 행위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만 돼 있어요. 암행어사 출도요, 도래 사령 확인 끝 했는데 그 다음 스토리를 넣은 거죠. 비튼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합쳐져요. 정말 제가 얌전한 쪽으로 찍은 겁니다. 춘향 언니가 이 가죽 입고 계세요. 자, 춘향이 스토리에 박문수 스토리를 결합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야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텔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첫 번째, 시간을 잘 보세요. 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의 정보를 다 전달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 중에 특정인 한 의미 있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한 마을이 존재했다 그러면 한 마을이 겪었었던 또는 현재 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의 지점을 찾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인 공간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간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저기다가 별표 10개 좀 하세요. 인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있는 공간에 존재했던 누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누구를 엄청나게 또 그리고 조사하셔야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작가가. 여러분들 수많은 콘텐츠들을 보면 어떻게 저거까지 알아내지? 말투, 외모는 당연한 거고 말투, 행위 이런데 아까 청산도와 그 여인네들 나오잖아요. 대체 어떤 여자들이 그 돌을 날고 거기에 물을 대고 했는가를 정말 치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설득의 요체예요. 사람이 이야기를 이끌어요. 왼쪽 부분은 전부 무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이 있어요. 그 인물이 사건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대체로 사실적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장소에 있는 장소의 그 어머니들, 주민들이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별표 하나 해놨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두 번째까지. 그리고 수많은 아카이브 작업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즐기고 있지만 컨셉을 만들고 그걸 좋은 압축된 신호부로 만들고 그걸 자세하게 바꾸는 작업들. 이건 여러 가지 저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이끌게 되거든요. 근데 벌써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야기 잘 만드는 거. 소재 또는 사람의 정보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이야기가 더 재밌다. 이 사람이 대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구들장 논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들장 논을 만들어야지만 뭐뭐를 할 수 있다가 더 중요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뭘 했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도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면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세요. 주인공을 아는 것보다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인공이 여기에 살고 계신 이 집의 주인장은 어느 어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의 주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미스터 선샤인의 저 사진 한 장이 저 드라마가 된 거죠. 뭘 이겨낸 거죠. 저 사진을 보면 되게 남루한 사실은 패망한 국가에 사실은 폐지된 군대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가운데 장교를 이렇게 탁 써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궁금한 거죠. 퀘스천 마크. 대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돼서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이 과정 속에 지금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행위, 그 행위를 네가 만약에 그 순간이었다면 너도 총을 들고 일제와 그렇게 싸울 수 있겠니? 의병으로부터 독립군의 이르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오일남 아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느끼고 싶었다. 관객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부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재밌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걸 잘 보여주는 여러분 디테일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6개의 게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것도 중요하고요. 위에 거가 원칙이고요. 아래 거는 하필이면 전통놀이 내지는 전래놀이. 예,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더 재밌는데 두 개 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좋은 목표와 그 다음에 디테일한 놀이 방식. 자, 그래서 여러분 이바도 즉 스토리텔링은 낯설고 익숙하고 낯선 건 뭐죠?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오, 신기해. 두 번째 뭐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가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임.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내는 전체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황금성을 갖습니다. 유익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민참여 프로그램 말씀드릴 때 여러분 보면 소설부터 게임까지가 지금 확립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죠. 이 중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쓰겠다. 만약에 에코미즘, 자기 지역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로 만들겠다. 소설식으로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여러분들 사이트나 이런 데 다 들어가봤는데 저렇게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공공에서 웹툰을 만들면 왜 그렇게 재미가 없죠? 웹툰을 만들었는데요. 공공 웹툰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유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지향성이 다른 겁니다. 웹툰의 주인공의 스토리텔링을 예를 들어서 만화라 그러면은 이미지와 그림,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죠? 사용하는 방법이 매체의 수단이 강화가 되면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정도는 훨씬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서 있냐면 저 끝에 있습니다. 공간 콘텐츠라고 부르는 수많은 방법들, 축제, 박물관, 특히 오픈에어, 저희 쪽 입장에서 보면 에코뮤지엄은 오픈에어 뮤지엄인데 거기에만 투입되는 전시 스토리텔링 전략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거는 이런 콘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중심으로 해서 몸이 매체고요. 공간이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 박물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공식 학술 용어로 뭐가 있는지. 박물관 필요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시죠? 국립중앙박물관 1관부터 3층까지, 1층부터 3층까지 한번 저하고 걸어보시겠어요? 제가 꽤 튼튼해 보이죠? 예, 우리 학생들 거의 사망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9시에 들어가서 5시에 나올 때까지 설명한 저보다 애들이 더 힘들어요. 왜 그래? 박물관 필요 때문에. 왜? 오감을 사용합니다. 몸을 움직여요.
이게 공간 콘텐츠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공간 콘텐츠의 장점은 뭐죠? 여러분 에코뮤지엄에 와서 오랫동안 걷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몰입하게 되면 그 사이에 밥 먹고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체류하고 자고 머물게 합니다. 이게 공간 콘텐츠의 아주 중대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몸이 피로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자산 발굴 이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사이트를 다 뒤져보니까 스토리 발굴 어마어마하게 해놓으셨고요. 잘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주고받기 이게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성 이걸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딱 에코뮤지엄 사례는 아닙니다만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정 지역의 스토리 상징, 뭐 이른바 우리가 랜드마크, 지표물이라고 하거든요. 번역에서는 특정 지역, 그럼 파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에펠, 개선문, 예. 그럼 뉴욕, 자유의 여신상, 예. 그럼 서울, 남대문, 예. 의견이 예. 남산타워, 예. 의견이 갈리죠. 왜? 전통시대의 랜드마크와 현재의 랜드마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은 불가능합니다. 왜? 주변에 현대적 빌딩으로 감싸 있어요. 남산타워는 또 어떻게 되죠? 이쁘게 계속 꾸미고는 있는데 사실은 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서울의 랜드마크 제가 물어본 거죠. 그리고 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세계의 랜드마크라고 하지만 실제 랜드마크의 뜻은 뭐죠? 체코 프라하, 그럼 프라하 천문 시계가 떠오르죠. 12시가 되면은 저 위에서 성서와 그 체코가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잘 뭉쳐져서 이렇게 500년째 나오고 있죠. 이게 모던의 상징입니다. 인지리즈 펜스라고 해가지고 시계가 근대의 상징이거든요. 자, 베네치아 리얼토 다리가 왜 중요하죠? 만남의 공간. 자, 근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정말 짧습니다. 여기 20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보러 주민이 5,700명인데요. 1년에 40만 명이 왔다 갑니다. 이 다리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뭐죠? 간판이에요. 간판. 기억의 간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큰 거, 뭐 또는 의미 있는 거 다 좋은데요. 자, 두 가지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른바 대지예술 내지는 장소신화의 어떤 그 대표작으로서 게이츠 헤드에 있는 동력의 천사하고 포항의 연호랑 세운여 동사.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왼쪽 거가 승리한 왼쪽 거의 장점, 오른쪽 거의 장점. 뭐가 있죠? 이건 영국의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있어요. 확실하게 장소 신화의 승리입니다. 여기. 그리고 주변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만든 분은 확고부동하게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조용히 가지고 있는 장소 신화의 이야기성하고 디테일 예술적 완성도를 함께 획득한 거죠. 오른쪽 거 보실까요? 어쨌든 연호랑 세원여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바다로 나가가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의 문학 교류 뭐 이런 걸 상징한다 어쩐다 하지만 근데 오른쪽 거 한번 보십시오. 너무 사실적이죠. 이야기를 항상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안동에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무슨 뭐 조형위원회 뭐 그러면은 꼭 모든 관공서는 한옥 지붕을 달아야 돼요. 이상해요. 또 모든 조형물들은 간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회 탈 모양이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추상화 내지는 예술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장소 신화가 존재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연호랑 세운여가 양쪽에 연호랑 세운여의 스토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돌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고 설명한 겁니다. 조용으로. 이런 것들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볼까요? 여러분, 베로나라는 도시 아시죠? 제가 이 지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베로나가 베네치아하고 밀라노, 피사, 피렌체, 첸테케레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도시 가운데 있어요. 자, 근데 이 도시가 하나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뭔가 하나로. 근데 여러분 다시 볼까요? 저 베로나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도시입니다. 사실은 이 이태리 북부가 가지고 있는 자연성, 역사성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난 다음에 베로나 경기가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에코뮤지엄의 배경 잘 보시면 2차 세계대전하고 관련 있는 거 아시죠? 프랑스, 이태리의 산골 마을들이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베로나도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석상에 주민회의를 이러다가는 베네치아, 피사 이런 데 다 손님 뺏기고 우리 죽는다. 그런데 한 소녀가 12살짜리 소녀가 책 한 권을 들고 의장 앞으로 와서 의장한테 딱 주고 갔어요. 이게 뭘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주민들이 선택했습니다. 13세기에 지어진 한 건물을 줄리에타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화면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뭘 만들었어요? 13세기에 지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유산인 거죠. 근데 이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를 한 가지 했어요. 발코니를 만들었어요. 예. 이유는 선생님, 그렇죠. 오른쪽 그림 있죠. 저 영화와 저 사파, 그리고 여러분 앞장의 사파도 첫 한 권의 사파거든요. 사파가 뭐였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1층에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생 맨수 집안의 사랑이죠.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인어공주랑 플롯이 똑같아요. 춘향전하고 플롯이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1층에서부터 줄 서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성수기 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이걸 기다려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 장소시나 내지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돼서 특히나 쌍으로 가면 뽀뽀를 꼭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3시 가겠죠. 자, 근데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거는 이야기의 재현이잖아요. 두 번째 거는 뭐죠? 레터스 투 줄리엣. 근데 이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주민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가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가 탄생한 거죠. 뭐죠 이게? 전 세계의 여자들이 줄리엣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유동환이라는 놈하고 사귀었는데 이 자식이 바람이 났어요. 등등등등등. 이걸 어떻게 하죠? 지기비례 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걸 답변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줄리엣의 비서라는 저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장면인데요. 지금 한국분이 3분 활동 중이고요. 중국분 5분. 포함해서 총 72명이 활동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근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을 대신해서 사랑 고민을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 거죠. 이건 뭐죠? 줄리엣의 비극을 고민 상담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뭘로 발전시켰죠? 자, 이런 이벤트도 있고. 이 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 동상, 줄리에타의 동상인데 여러분 이쪽 가슴,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소원을, 특히나 사랑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대충 뻥인 거는 짐작하셨죠? 이게 이벤트입니다. 이게 열쇠 거는 이벤트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열쇠 거는 이벤트 전 세계 어디나 있으니까 바꾼 거죠. 이 앞에도 줄을 쫙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 보시죠. 이것도 주민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방석입니다. 방석. 이렇게 하트 모양의 방석인데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2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저 축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 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실화인가요? 허구죠. 두 번째, 이걸 만든 저자의 임팩트가 높죠. 셰익스피어.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셰익스피어는 베로나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햄릿의 고향인 덴마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베네치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이런. 그리고 줄리에타의 집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줄리에타의 집은 아니지만 베로나의 문화유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베로나가 가지고 있는 그 팩트는 왜곡하지 않았지만 소설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를 사랑을 위한, 사랑에 의한 도시로 브랜딩한 거죠. 자, 그 외에 좀 이런 건 어떨까요? 미츠키 시게로 여러분 잘 아시죠? 요괴 도시 도토리 현에 있는 동네죠. 저 사람이 고향도 아니에요. 고향도 아닌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이 도시로 가서 일종의 도쿄나 오사카, 원래 오사카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폭격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위원회에서 뭘 만들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거리하고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기념관 딱딱해요.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팔리고요. 도시 전체를 뭐냐면 이걸로 통합한 거죠. 그 다음에 기차도 이렇게 된 거죠. 일본의 장점은 뭐냐면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면 아주 집요하게 이를 데 없이 깔아버려요. 닌자 마을 가보세요. 닌자로 그냥 고백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겁니다. 요괴 검정 시험이 있어요. 나는 요괴 덕후임 하는 거를 심사받아요. 그것도 아주 경건한 국가고시처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봉회의소, 관광객 기념, 로드 진흥회 이거 다 상인 조합들이거든요. 이런 데서 성공한 콘텐츠의 스토리를 공간과 이동, 조용, 이벤트, 상품에 일관되게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뭔가 적용할 때 웃음이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웃음은 굉장히 기괴한 거니까 더더욱 웃음은 여러분들의 활동 속에 웃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걷다. 여기 함께의 대상이 누굴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과 함께 거는 스토리. 첫 번째, 메르헨 가도. 이건 뭐죠? 누구랑 걸어야죠? 메르헨 가도는 그림 형제가 독일이 가지고 있는 민담 설화 이거를 왕창 모아가지고 출판하는 17세기 때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담 설화를 소설화하는 데에 중요한 인물이 그림 형제예요. 또 하나 누가 있죠? 안델센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독일의 각 장소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걸어야 되죠? 이 메르헨 가도를 다 걷는 것. 제일 좋은 건 뭐죠? 창작자인 그림 형제와 이 메르헨 가도를 함께 걷는 방식. 이게 좋겠죠. 그래서 그림 형제의 여정, 메르헨 가도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런 스토리, 라푼젤 성 이런 스토리가 있는 곳을 그림 형제와 간다. 짱이죠. 이런 스토리 어떨까요? 이게 프리덤 노드인데요. 보스턴의 프리덤 노드고요. 만드는데 거의 70년 걸렸습니다. 그 보도에 빨간색 줄이 쫙 꺼져 있는데 이게 뭐냐 피해 줄 그래서 여러분 그 보스턴 차를 이거 저거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건 아시죠? 미국 독립운동의 매개가 되는 그래서 이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가운데 있는 저분처럼 옷 입은 사람들은 독립군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독립군 진영에 독립군 민병대가 함께 걸은 겁니다.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게 상당히 모두 중요해요. 이거 유사한 사례가 여러분 에딘버러 이런 데 가면 스릴러 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딘버러는 안개가 많으니까 안개를 활용해가지고 안개 속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대중이 얼마나 변태인가. 살인사건 현장마다 가서 하면서 좋아, 재밌어 이러죠. 그렇죠? 귀신의 집이 왜 성공하겠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아해 보이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시코쿠 순례길 핵심은 뭐죠?
성자가 돌아오는 것,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곳까지 걸어간다는 것. 근데 정말 절묘한 거는 뭐냐면 그 성자 스토리에 돌아올 때 그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조각이 이거를 곳곳에 장치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 추상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올레길 역시도 망아지의 상징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슷할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죠. 이거는 제가 90년대에 조사한 건데요. 오노미치라는 일본의 시입니다. 여러분 교토나 오사카는 많이 들어봤어도 오노미치 못 들어보셨죠? 어떤 도시냐면 군수공장이 있던 곳이에요. 2차 세계대전 패망했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문제가? 이 동네가 폭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항구 도시에 저 위에 보면은 뭐 신사나 절이 있는 이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결정했냐면 저 신사나 절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신사나 절 앞에 있었던 자신들의 추억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저 광명사 앞에서 이치코와 누가 사랑을 했지. 근데 누구의 목소리로? 그 주민의 목소리로. 70대 할아버지 목소리. 내 첫사랑은 말이야. 사실 부인이 아니야. 광명사 앞에서 내가 첫 만나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휴대폰 이런 겁니다. 그 모노미치 시의 상징인 그 조각물 뒤에 있는 번호를 찍어서 그걸 체크하는데요. 제가 똑같은 걸,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화도 원주민은 다 어디 살고 있죠? 강화도 읍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읍내에 전부 고려 행궁이라든가 뭐 불타버린 규장각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규장각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를 모아서 저런 노트를 만들고 이야기를 싣는 걸 했습니다. 예,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바로 없애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히스토리 핀이라는 건데요. 영국 사람들 핀 꼽는 거 좋아하죠. 어떤 특정한 정보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민운동 단체가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는 리아 팟비두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런던의 재개발이 막 번성을 해버리니까 야, 우리들의 기억은 다 어디 가는 거야? 아파트나 빌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자신들의 앨범 속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간과 지표를 함께 넣어서 핀 꼽은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관이 나서고 여기에 누가 호응해줬냐면 구글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 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누구든지 여기다가 히스토리 핀 경기만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신 게 이겁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홀로코스트 증언자인데요. 이분한테 1000개의 질문을 주고 다 녹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시관에서 관람자가 질문을 하면 변형된 질문도 답변하는 그런 체계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서강대 김주섭 선생님이 요거는 1000개의 질문이 아니고 200개 질문을 주고 미얀마 할머니의 질문을 실험작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야간 공연과 관련된 것도 이걸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거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펙타클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인상유산저 이거의 원본입니다. 장혜모가 프랑스 여행 갔다가 이걸 본 거예요.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아름다운 성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기를 봐요. 한 밤을 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게 공연이 10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10시까지 기다리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와인을 마시고, 그래서 나 들어가면 한 군데서 볼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2시간 동안 끌고 다녀서 다 깼습니다. 근데 여기 장점이 뭐죠? 이 성 주변의 공간들을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여기 요정, 메두사, 기사가 만드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이디프는 여러분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테마파크, 1년에
4달만 오픈하는 테마파크인데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판 광주 사태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청년 한 명이 주장을 해서 처음에는 대단히 공연을 만들었어요. 주민들 한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공연을 만들어서 이 필립 드빌리에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는데, 여기 지금 별표하셔야 될 게 삐볼레의 활동을 조사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37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37년을 걸리는데, 초기에는 정말 엉망진창인 동네 오리들 사건 다 등장하는 그런 쇼에서 쇼가 성공, 여름에만 하는 쇼가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 잔다르크 스토리입니다. 잔다르크가 여기를 통과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잔다르크 스토리 1600명의 출연진이 요 앞에 다 보이는 게 관객들이고요. 저기가 부서진, 당대 대전 때 부서진 성이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여러분 헐리우드 기술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한국에 지금 안동에 한국문화 테마파크를 건설 중이고, 제가 이제 설계에 참여했는데요. 내년 3월에 오픈합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16세기 임진왜란기에 안동의 산성에서 안동의 선비들과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테마파크로 즐기는 그런 형태고요. 이것도 환경 테마인데, 이거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제안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구리하고 도자기, 고령토 광산으로 다 필터돼가지고 전부 다 집회증에 걸리고 이런 주민들을 환경 테마파크로, 역설이죠. 일종의 생태파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열 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관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템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거나 아트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뮤지엄에 여러분들 바나나 맛 우유,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CU에 가서 찾는 요 우유 하나를 떠오르시잖아요. 아마도 주민들도 그 우유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진짜 바나나를 간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를 동시에 허락하는 그런 오픈마인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마인드로 꼭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증강현실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분들이 서서 저 유적에 아무 손을 안 대고도 원형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시인처럼 꿈꾸고 과학자처럼 실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꿈꾸는 방법이나 아니면 돈을 버는 방법, 돈을 꼭 벌어드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쪽과 관련돼서 문의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응해 드리도록